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지스트 배움마당의 김도훈, 정민종, 윤두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내일은 실험왕 실험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바로 이 6권 브로키트의 간이정수기 만들기 실험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고 정수의 원리와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실험에 앞서 우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제 실험 준비물을 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계신 키트를 열어서 하나하나 맞춰주세요. 키트에는 숯, 모래, 자갈, 그리고 거즈, 고무줄, 그리고 물력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위와 종이컵, 그리고 흙탕물과 깨끗한 물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숯과 모래, 자갈은 종이컵에 옮겨 놓으면 실험하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가위로 물약통의 뒷부분을 잘라냅니다. 가위는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거즈로 물약통의 구멍을 감싼 뒤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세 번째, 숯과 물에 자갈을 반으로 나누어 2번씩 반복해서 순서대로 쌓아줍니다. 네 번째, 깨끗한 물로 헹궈서 작은 숟가루나 먼지를 씻어내줍니다. 이렇게 간이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탕물을 한번 걸러볼까요? 자, 이렇게 간이정수기 만들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정수기는 어떻게 해서 물을 정수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축구 골대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을 차서 축구 골대에 공을 넣더라도 공은 축구 골대를 지나치지 않고 도중에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축구 골대의 그물이
그 공보다 촘촘하게 나 있기 때문에 공은 그 그물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간이 정수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공과 골대 그물의 비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흙탕물은 왜 더러워 보일까요? 흙탕물 속에는 이제 흙을 이루고 있던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식물의 잎이나 뿌리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모래나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물 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은 더러워 보입니다.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가 비유하고자 하는 축구공에 해당합니다. 다만 크기가 굉장히 제각각이고 또 모양도 다양한 그런 공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간이정수기는 골대 그물의 역할을 해야겠죠. 이제 간이정수기에서 이제 자갈, 모래, 숯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각각 촘촘한 정도가 다른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덩어리들은 자갈에서 먼저 걸러지고, 자갈을 통과한 덩어리들 중에서 큰 것은 모래에서 걸러지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은 숯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이제 흙탕물에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간이정수기는 모든 걸 걸을 수가 없어서 아까 전에 보신 결과처럼 이제 아무리 걸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생수처럼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6권 간이정수기 실험을 통해 정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엔딩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였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쉽게도 저희가 진행하는 내일은 실험학 영상은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간이정수기 실험은 잘 보셨나요? 오늘 심화 내용에서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런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수에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제 물질의 성질들은 크게 크기 성질과 색이 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로 이제 크기, 부피, 질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이 성질은 물질의 양과 관계가 없는 모든 성질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밀도, 비열, 온도, 압력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이제 색이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친숙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맛이 있겠습니다. 이제 설탕의 달콤한 맛은 이제 양이 변하더라도 달콤한 맛은 변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이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색이 성질이나 크기 성질 같은 물질의 성질들은 물질을 분리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정수도 결국 물질의 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수를 할 수 있는지, 물질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물질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간이정수기 실험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물질의 크기가 크면 그런 구멍이 작은 곳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밀도는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불순물의 밀도가 높다면 이제 그 용액을 가만히 두면 가라앉겠죠. 그리고 반대로 밀도가 낮다면 떠오르니까 이제 떠오른 것을 제거하든지 가라앉은 것을 제거하든지 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물 속이나 용액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녹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녹아 있는 물질들을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하면 녹아 있는 물질들이 물에서 이제 더 이상 섞여 있지 않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섞여 있지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크기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나 밀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물질의 성질과 또 이걸 이용하는 정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수돗물들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살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과정도 거치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